자, 갑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 사실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해드렸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중계할 때는 자, 오늘의 주된 내용은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죠. 3스타 셰프 강민구 셰프님의 갈라디너 먹고 왔었죠. 그거에 대한 소감 정도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갈라디너 같은 곳은 200명이 넘는 사람을 동시에 서빙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밍글스의 음식과는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것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라리스트 2026에 대해서 짧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라리스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지고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아는 척도 할 수 있고요.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리스트가 뭐냐? 여러 가지 그 미식 랭킹 매기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로컬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루 리본 같은 경우는 한국 로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이런 건 이제 미국 로컬이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을 따지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데가 미슐랭 가이드 1920년도부터 시작한 기드 미슐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50가지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선정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도 20년이 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게 라 리스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월드 50 베스트가 아니라 월드 1000 베스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1000개를 선정해서 각 국가별로 이렇게 셰프들을 수상하는 좀 더 많은 상과 더 규모가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리스트 2026 월드 탑 1000 레스토랑 중에서 한국에서 수상한 10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레스토랑들 뭐 등수 이런 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계를 빛나고 있는 1000개의 레스토랑 중 하나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라리스트 자체가 프랑스에서 시작한 거다 보니까 프렌치 퀴즈인이 일단 카테고리 1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프렌치로 받으신 분은 강밀천 레스토랑의 강민철님, 그 다음에 더 그린테이블의 김은희 셰프님, 라망시크레의 우도희 셰프님하고 또 같이 계신 분이 손종원 셰프님입니다. 냉부로 많이 보셨죠? 네, 그 다음에 라미띠의 장명식 셰프님. 라미띠에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굉장히 1세대 클래식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셰프님, 장명식 셰프님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몇 년 넘게 계속 이 라미띠에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전에 운영하시던 셰프님도 거의 10년 가까이 하시다가 지금은 세종특별시 쪽에다가 본인 레스토랑을 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드워드 건 셰프님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송정에 부산 송정에 있는 랩24 바이 쿠모다로 이번에 등재가 되셨고 그리고 무오키의 제임스 박무연 셰프님인데 이분은 예전에 되게 그 요리사가 되고 싶니라는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는데 여러 해외에서 일했던 이런 일들을 토대로 책을 한 권 내신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제 다음 세대 90에서 2000년대 생들이 또 요리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남아공에서 꽤 일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로 콤플렉스 이충우 셰프님 그리고 알렌의 서현민 셰프님 여기는 미슐랭 투스타입니다. 그 다음에 콘티넨탈의 김성현 셰프님 팔레트의 김재훈 셰프님 이렇게 해가지고 프렌치 카테고리가 있고요. 일식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일식 카테고리는 고르리켄의 김건 셰프님 산로의 유성엽 셰프님 산로가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저희 밥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 방에서도 산로 가자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유성엽 셰프님이 그 가이세키 요리를 교토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교토에 있는 미슐랭 3스타 가이세키에서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를 한번 조만간에 한번 가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세고요.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서 도전을 하고 있긴 한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 방문한 적이 있죠. 미토의 김보미 셰프님, 권영훈 셰프님 두 분 이제 100년회로 하시는 중이고요. 그리고 스시조의 한석원 셰프님과 아리아케의 정종술 셰프님 두 곳은 그 스시 드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매장일 거예요. 둘 다 호텔에 있는 매장인데 여기 약간 좀 대한민국 스시계의 쌍두마차입니다. 아리아케랑 스시조는 스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거나 가보셨을 겁니다. 꽤 오랫동안 필드를 이끌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식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더 그레이트 홍연의 왕엄육 셰프님. 중식은 대부분 호텔에 있는 매장들이 많아요. 다 호텔에 있는 매장입니다. 팔선의 장금승 셰프님, 그 다음에 홍보각의 여경래 셰프님. 세 군데 전부 다 호텔에 위치하고 있는 중식당입니다. 그리고 바베큐 카테고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바베큐 나라마다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거는 굉장히 이제 또 각 나라마다 중요한 고유한 문화가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JW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여기 플라잉 호그라고 하는 곳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르케따가 팔리잖아요. 네, 흑돼지 포르케따라던가 뭐 오리구이라던가 이런 거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템포러리 퀴즈니란 게 있는데 컨템포러리가 약간 치트키예요. 내 레스토랑은 약간 일식이고 싶지도 않고 중식이고 싶지도 않고 프렌치이고 싶지도 않고 이탈리아이기도 싶지도 않아. 나는 약간 여러 가지 테크닉을 섞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약간 일식의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한식 맛을 섞어서 내고 싶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스시를 만드는데 나는 약간 된장이랑 이런 느낌을 섞어가지고 하고 싶기도 하고 퓨전보다 조금 더 클래스 높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템포러리라고 하는데 류니크 류태원 셰프님, 류니크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랫동안 매지되고 있는 거의 1세대예요. 1세대 매장이나 다름없어요. 꽤 오랜 동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웹툰에 이제 미슐랭 스타라고 보시면은 이 류니크가 거기 롤모델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만화 안에서도 류니크가 나와요. 세븐스토어 김대천 셰프님, 여기 김대천 셰프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 운영하고 계신 레스토랑 중에 하나가 또 톡톡이라고 있어요. 톡톡이란 곳이 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히든 천재 셰프님이 톡톡 출신이어가지고 그때 아마 또 검색이 좀 되고 이랬어가지고 그리고 스와니에 이준 셰프님 스와니에도 이제 미슐랭 수스타입니다. 여기 예전에 오픈했을 때 진짜 여기 오픈했을 때 멤버가 제가 알기로는 김호윤 셰프님이 여기 같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스와니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스와니에가 미슐랭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핫하고 조금 유니크한 레스토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별 2개까지 받아버렸습니다. 가가지고 밥 먹기가 어려운 매장이 됐어요. 스와니에가 이전을 해가지고 신사숙회원과 거기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 이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미슐랭이 없을 때 갔을 때도 너무 맛있었는데 수스타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한 곳이기도 해요. 참고로 이준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도우룸이라는 곳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도우룸은 조금 더 낮은 스케일의 파스타들을 조금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도우룸이라는 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도우룸. 그리고 알라프리마의 김준혁 셰프님. 여기도 오래된 레스토랑입니다. 알라프리마. 그리고 에빗 조셉 리저워드 셰프님. 롯데리아랑 콜라보 하셨었죠. 그리고 초이닷의 최현석 셰프님과 김선엽 셰프님. 김선엽 셰프님은 이제 최현석 셰프님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고 함께 같이 하고 계신 동료고 최근에 열게 되었던 중앙감속기나 중앙가속기 이런 쪽에 거의 책임자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한식 부분입니다. 한국이다 보니까 한식 부분이 굉장히 강한 곳들밖에 리스트업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권숙수, 권우중 셰프님 여기도 투스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한식적인 곳이에요. 보통 이제 다른 곳들이 약간 좀 세련되게 한식을 표현한다 그러면 여긴 되게 한식적으로 한식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코스 중에 김치 카트라는 게 있어요. 김치를 한 6종류 되는 걸 카트에 담아 오셔가지고 2개를 선택하시면 그거를 이제 나눠주십니다. 김치가 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김치의 맛을 표현하고 싶은 이런 것도 메뉴에 넣으셔가지고 정말 한식다운 그런 한식을 하고 계신 라이언 3스타를 가장 최초에 받았던 곳이었죠. 지금은 이제 아쉽게 2스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모수 안성재 셰프님 다 알고 계신 분이죠. 어찌 보면은 올해 가장 핫했던 셰프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방문을 해볼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먹게 되었는데요.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밍글스 오늘 이제 갈라디너 소개해드릴 거를 만드신 셰프님 여기는 진짜 학동사거리 거기 더체풀인가? 거기 1층에서 매장에서 운영하실 때 저는 가봤는데 그때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투스타 시절이었는데 3스타 되고는 이제 예약을 하기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언제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소울 김희윤 셰프님하고 윤대현 셰프님 여기도 이제 100년회로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소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김희윤 셰프님이 이제 한식을 하시고 윤대현 셰프님은 원래는 이태리 음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태원의 신흥시장에 에그앤플라워라고 파스타바도 같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파스타도 맛있고요. 그다음 소울밤의 엄태준 셰프님 여기도 미슐랭 원스타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온지음도 방문했었죠. 이때 그 용영이랑 같이 가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타닉 가든 손종은 이정환 셰프님 이타닉 가든은 지금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냉부에서 또 너무 주가가 높아지셔가지고 이타닉 가든 예약이 불가능해요. 셰프님의 요리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좋은 데서 수련을 많이 하셨어요. 뉴욕의 11 메디슨 파크에서도 근무하셨고 3스타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많이 수련을 하셔가지고 실력이 매우 좋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정식당
정식당은 뭐 별 5개 가지고 계시죠. 뉴욕에 3개, 한국에 2개. 그리고 뉴 엔트리 오브 더 이어, 올해 새로 등재된 곳입니다. 보넨브레드의 정상원 셰프님. 보넨브레드는 한우 구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항상 나오는 최정상급 한우 구이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한번 가면은 뭐 식대가 굉장히 많이 깨지죠. 초고가의 고기를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 이 패션 브랜드들이 F&B를 되게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구찌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루이비통 카페도 있고 샤넬 카페도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곳들이 되게 F&B를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구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카페만 하는 게 아니라 식당도 하고 있다. 그다음 빈호. 이거는 라이브 할 때도 얘기 들었는데, 이 전성빈 셰프님하고 김진호 소믈리에님 뒷글자를 따서 빈호라는 곳이고요. 와인 리스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펼쳐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공로상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순도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명인. 거의 10대째 이 시간장을 지키고 계신 장명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치명인 이하연님. 이거 그냥 이하연님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그 한식당 봉우리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봉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에 되게 많이 펼쳐져 있고, 봉우리 한식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마스터 오브 파이어. 불의 달인 같은 건가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정확히 어떤 분에게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용욱 셰프님의 식당을 가봤습니다. 이목 스모크 다이닝은 못 가봤고요. 유용욱 바베큐 연구소라고 거기 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때 최현석 셰프님이랑 비밀이아님하고 같이 가서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다음에 금돼지 식당의 박수경 셰프님. 금돼지 식당은 뭐 여기 YBD 돼지 쓰는 걸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컬리너리 임팩트 어워드, 이건 약간 공로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란의 이연복 셰프님하고 더 엠베서드 서울의 신종철 셰프님 두 분 다 그 사당귀 나오고 계셔고, 약간 음식에 대한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계셔가지고 수상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오레이 셰프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스트의 조영동 셰프님. 빵가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트라고 하니까 약간 좀 빵가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컨템포러리 한식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에스콘디도의 진우범 셰프님. 제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죠? 멕시코 요리 하시는 분. 그리고 올해 열린 레스토랑 중에 이제 강민철 셰프님 아까 프렌치 레스토랑도 하시는데, 기와강이라고 한식 컨템포러리 레스토랑도 여셔가지고 등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숨은 진주, 차이나룸의 정찬희 셰프님. 청담 라벤더는 대판야끼 파는 곳입니다. 라벤더라고 해가지고 카페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 되게 고급 대판야끼 파는 곳이고요. 30만원 중반대 후반대 됩니다. 꽤 고가더라고요. 오프티베르 박준현 셰프님은 뭐 요리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맛있고 일에 시즌1 준우승 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기사부아 셰프님하고 그 에릭 르페 셰프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현장에 와주셨는데, 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사부 셰프님은 미슐랭 3스타를 지금 거의 한 20몇 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3스타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프랑스 파리에서 3스타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 레전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3년인가 그럴 텐데 단 한 번도 별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마 셰프의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리스펙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스타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자칫하면은 별 떨어지는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에릭 리페어 셰프님도 마찬가지로 3스타 셰프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음식. 이거는 오프티베르 박준현 셰프님이 칵테일 파티 때 주신 건데 그냥 찍어봤고요. 맛있었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5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코스 중에 이 2가지의 요리는 차가운 요리고요. 마지막 디저트도 차가운 요리고, 2가지의 요리가 따뜻한 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가 간략하고 그런 건 아무래도 220인분인가 230인분인가 하는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좀 정제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가을배와 배추를 겹겹이 쌓은 밀피유, 캐비아, 오미자, 초고추장인데,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물김치. 저는 물김치가 떠올랐어요. 오미자, 초고추장 국물, 그 다음에 가을배와 배추를 겹겹이 쌓은 밀피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백김치랑 물김치가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의 에피타이저였어요. 저는 새콤달콤한 맛이 났고요. 짠맛이 이제 그 이 캐비어가 주는 역할이에요. 짜고 새콤하고 시고 달고 이런 게 섞여져 있는 에피타이저이다 보니까 최대한 입맛을 돋구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강한 산미, 새콤한 맛이 제일 강했고요. 그 다음에 캐비아에서 올라오는 감칠맛하고 짠맛,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오미자는 단맛은 거의 나진 않습니다. 새콤하고 짭짤한 향이 거의 지배적이어서 되게 빠르게 입맛을 식욕을 올려주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
두 번째 나온 건 뭐 일종의 스프 역할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스프는 아니고 전체 요리인데 노란 부분이 이제 초당 옥수수를 넣은 콩국이거든요. 콩국이 이제 그 콩국수 먹는 그런 콩국수 국물처럼 굉장히 찐득찐득한 국물인데 거기에 초당 옥수를 넣어가지고 단맛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스프입니다. 근데 냉스프,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라기보다는. 이 단맛이 나는 소스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 가을 채소와 게살을 사용해서 만든 테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위에는 캐비어가 얹어져 있는 거고요. 테린은 이제 고기나 채소 이런 것들을 뭉쳐가지고 푸딩 같은 형태로 같이 겹겹이 쌌거나 합쳐서 모양을 내서 만드는 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흑임자 브리오슈 같이 먹는 녀석이에요. 식전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흑임자의 고소한 맛하고 브리오슈다 보니까 브리오슈는 일반 빵에 비해서 설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단맛이 좀 많이 납니다. 버터도 많이 들어가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빵이에요. 빵도 달고 초당 옥수수 콩국도 단데 이 안에 있는 게살 테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게살이 이렇게 찐득하게 모여가지고 박혀 있습니다. 게살은 짠맛이 나면서도 단맛이 돌지만 거의 지배적인 짠맛은 이 캐비아에서 나오고요. 캐비아의 짠맛과 콩국에서 나오는 고소함, 초당 옥수수에 나오는 단맛, 그 다음에 게살을 오래 씹을 때 나오는 단맛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전반적으로 단맛과 짠맛이 어우러진 단짠단짠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코스, 블루 랍스터와 해산물 플랑. 플랑은 푸딩 같은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막걸리 비스킷 소스. 비스킷 소스는 이제 갑각류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육수 베이스의 소스를 뜻하고 여기에 막걸리를 첨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러플 위에 잘게 썰어져 있는 게 트러플이고 갑각류 내장을 채운 쑥 구제흐라고 되어 있는데 구제흐가 왼쪽 위에 보이는 이 슈크림 같이 생긴 녀석입니다. 이 겉에 부분을 쿠키로 바삭바삭하게 되게 해서 만든 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안에 이렇게 갑각류 내장으로 만든 크림 소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슈크림인데 갑각류 맛이 나는 짠 버전의 슈크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랍스터가 굉장히 잘 구워졌어요. 랍스터가 사실 조금만 오래 구워도 약간 좀 질깃질깃해지고 오래 구워지면서 맛이 그 물에 희석이 돼가지고 되게 맛이 없거든요. 랍스터 너무 맛있었고요. 소스도 진했는데 이 소스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였냐면 비스크 소스는 되게 강렬하게 짠맛하고 비스큐 갑각류의 그 특유의 향이 나게 되게 진하게 거의 에센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해산물 플랑, 해산물 육수로 만든 플랑 같은데 이게 약간 좀 크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한 맛의 비스큐랑 이 부드러운 맛의 플란이 섞이면서 비스크 크림 소스 같은 느낌으로 변해요. 약간 좀 중화가 돼가지고 훨씬 더 부드러운 소스가 된다 그래야 되나? 거기에다가 이제 랍스터랑 트러플이랑 섞이면서 되게 안정적이면서 식감도 여러 가지 쫄깃탱글한 맛, 부드러운 맛, 그리고 약간 좀 서걱서걱하게 씹히는 이 생버섯의 맛, 식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식감도 다채롭고 맛도 되게 삼중주로 펼쳐지는 그런 맛이 난다. 굉장히 인상적인 랍스터 코스였고요. 끝나면 이제 메인 요리인 고기가 나오는데 이 고기는 뭐 저희 추측입니다만 이렇게 마리가 돼 있는 게 오븐에 들어가가지고 익혀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었어요. 왜냐면 팬에서 구웠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러스트가 진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200인 이상의 분량을 한 번에 조리를 하다 보니까 컨벡션 오븐 같은 걸 사용해서 조리를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게 송이버섯 구이, 가운데 있는 게 버섯 찰밥, 오른쪽에 있는 게 전복 순대를 넣은 한우 마리입니다. 이 전복 순대는 뭐 안에 전복장이라던가 허브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먹었을 때 되게 전복 향도 많이 나고 쫄깃쫄깃한 그 다져놓은 식감, 전복 완자 같은 탱글탱글한 식감이 나면서 구워진 고기가 요거를 약간 좀 감싸주는 느낌이었고 이게 제일 맛있었던 건 저는 버섯 찰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그 쫀득쫀득한데 버섯 육수로 지은 밥 같거든요. 진짜 맛있었고요. 버섯향 막 물씬 나면서 겉에 있는 이 바삭한 부분을 뭘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겉바속존이었어요. 겉바속존한 버섯 찰밥하고 이 송이버섯 구이랑 한우마리를 이렇게 삼합으로 먹었었거든요. 섞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었습니다. 입에 그 버섯 향이 송이버섯 향이 쫙 퍼지면서 이 송이버섯 향도 좋았는데 버섯 찰밥이
송이버섯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쫀득쫀득함이야. 이 송이버섯이 약간 좀 말캉말캉 씹히는 버섯의 식감이라면 이 찰밥은 진짜 쫀득쫀득하면서 쫀득, 바삭, 말캉, 그 다음에 이 완자가 또 씹히는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새우 완자 이런 게 씹히는 느낌은 제가 지금까지 표현한 쫀득, 바삭, 말캉 중에 또 없어요. 이게 치아가 움푹 들어가면서 단단하게 느껴지면서 포실포실하면서 몽글몽글하면서 뭔가 진짜 식감이 거의 한 4-5가지가 한꺼번에 섞여져가지고 씹으면서도 되게 즐거운 느낌이 들고요. 버섯에서도 우마미가 지지게 나죠. 전복에서 나는 감칠맛, 고기에서 나는 감칠맛, 이게 3개가 섞여가지고 입에서 막 감칠맛의 폭발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스가 2가지예요. 이건 버섯 베이스의 소스고 오른쪽은 고기 육수 베이스의 소스거든요. 이 2가지 소스가 합쳐지면서 약간 좀 맛의 올가미, 폭발하는 맛, 이런 느낌이 났다. 맛있었습니다. 보통 연회장에서 나오는 스타일의 음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이런 뱅킷 갈라 메뉴가 나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다. 이 정도로 퀄리티 있게 200인분씩 뽑기가 전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스윗 비빔밥이라고 되어 있네. 스윗 비빔밥입니다. 오타고요. 스윗 비빔밥, 밍글스 간장, 참기름. 여기 간장이 있고 위에 참기름이 있고 밑에 이 바삭한 게 쌀튀김이에요. 쌀튀김이고 여러 가지 그 허브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아이스크림이다. 가운데 있는 이 눈 같은 거는 쌀하고 우유가 섞여 있는 그런 맛이 났는데 그냥 우유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고요. 저는 약간 쌀 아이스크림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섞어 먹으면 무슨 맛이 나냐? 약밥 맛이 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약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흑설탕, 간장, 참기름, 그리고 찹쌀입니다. 4개를 넣고 밥을 지으면 약밥이 돼요. 쌀알, 참기름, 간장 섞이면 약밥 맛이 나겠죠. 실제로 약밥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쫀득해요. 의도적으로 쫀득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첨가해서 굉장히 쫀쫀하게 만든 아이스크림이야. 뭔가를 첨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본 아이스크림 아니야. 뭔가를 첨가해서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쫀득쫀득해. 마치 찰밥처럼. 그래서 더 약밥처럼 느껴졌어요.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쫀득쫀득한 게 느껴지니까 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얘는 약밥이다라고 연산을 하더라고. 그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현재 2025년 3스타를 받은 강민구 셰프님의 한식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밍글스에서 완전히 동일한 메뉴를 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런 형태의 음식을 하고 계시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은 쭉 살펴봤습니다. 라리스트라는 곳에 참가하게 돼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나 뵙게 됐고요. 굉장히 저희 스스로도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또 마지막으로 흔히 먹을 수 없는 강민구 셰프님의 갈라디너까지 먹게 돼서 이 정보들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